안녕하세요. 102 클래스 수학 대표 강사 김현철 선생님입니다. 1강하고 2강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오늘은 경우의 수와 확률 제3번째 시간 조합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조합의 의미와 기호 사용법 익히기, 이것이 오늘의 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조합을 쓸 거냐, 그리고 조합 기호가 함축하고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산식만 달달달 외워서는 기본 문제만 풀 수 있지 심화나 응용 문제로 갔을 때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있으면 왜 곱하는지, 왜 나누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개념을 토대로 예제하고 유제 통해서 확실히 조합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다지기, 일단 조합의 정의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합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순열하고 똑같죠. 순열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선택하는 거죠. 근데 순열에서는 r개 선택해서 그들의 순서를 부여하는 거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땡땡땡, r번째.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냥 선택만 하는 겁니다.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학생 중 2명의 대표 선택이다. 그래서 대표일, 대표일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A 학생, B 학생, C 학생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집합으로 묶어봤습니다. 여기서 2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A, B, 그 다음에 A, C, 그 다음 B, C 이렇게 3명의 조각, 세 조각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거 말고 더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 조합의 수를 매번 계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을 계산하는 최적의 계산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NCR 어떤 뜻이냐?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순열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R 팩은 왜 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3명이 있죠? 일단은 순서가 없는 거지만 이 집합 안에서는 순서가 일단 있다라고 가정하고 A, B, C 중에서 2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리에 A 또는 B 또는 C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A 뽑았으면 두 번째 자리에 B 또는 C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A 또는 C, 그 다음은 B 또는 A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순서쌍을 만드는 것이 순열인데 순서쌍을 일단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B, A, 그 다음에 여기 B, C, 그 다음에 C, B, 그 다음에 C, A가 되겠죠. 조합에서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순서쌍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A, B하고 그 다음에 여기 B, A가 있죠. 얘네가 하나로 묶여서 집합 A,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 C하고 C, A가 있죠. 얘네가 하나로 묶여서 집합 A, C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남았을까요? B, C하고 C, B가 남아있죠. 얘네가 또 하나로 묶여서 집합 B,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한 과정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자, 첫 번째 단계에서 3갈래, 두 번째 단계에서 2갈래 갈리는 과정은 3 곱하기 2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순서쌍 중에서 구성 요소가 같은 것끼리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보면은 A, B하고 B, A가 하나로 묶였죠. 그 다음에
B, C하고 C, B가 하나로 묶였고 A, C하고 C, A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일정한 개수로 갈라지는 과정은 곱셈으로 표현이 되는데 일정한 개수로 묶는 과정은 곱하기의 반대 나눗셈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개 것의 순서 바꾸는 방법에서가 두 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히는 2팩토리얼 가지에서 2 곱하기 1가지다. 분자의 3 곱하기 2는 3 곱하기 2로 표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2팩토리얼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 골라서 집합 만드는 과정을 기호 하나로 3C2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정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C2의 특징이 뭐냐? 3에서 시작합니다. 그 3의 시작 숫자는 분자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C2에서 2는 두 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개라는 게 분자도 두 개, 분모도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R 이 과정이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선택해서 순서쌍을 만드는 거죠. 순서 배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 R팩토리얼 했습니다. 순서쌍 중에는 A1, A2, A3 땡땡땡 해서 AR까지 총 R개의 원소가 골라져 있겠죠. 근데 MPR 가지에는 얘네들이 순서 바꾼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1, A3, 그 다음에 A4 땡땡땡 해가지고 AR 이런 식으로 선택된 R개가 순서 바뀌는 것까지도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R 팩토리얼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 팩토리얼 개가 집합 하나로 묶여지니까 그것을 나누기 연산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MPR은 뭐죠? MPR은 n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총 R개의 숫자를 곱한 순열이죠. 분자까지는 일단은 순서쌍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분모를 보니까 R부터 시작해서 연속한 자연수 R개가 나와 있죠. 이것은 순서쌍 중에서 구성 요소가 같은 R 팩토리얼 개의 순서쌍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번 시간에 MPR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MPR은 팩토리얼을 표시했을 때 M팩 나누기 N-R팩이다. 그래서 MPR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R팩은 그대로 가는 거죠. 3번식을 잘 관찰하면은 N-R하고 R 있죠. 얘네들의 합계가 분자 부분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관찰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숫자들 가지고 한번 바꾸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C3 있죠. 일단 8개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합니다. 3개 선택해서 순서쌍을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할 일은 구성 요소가 같은 순서쌍 3팩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집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3팩토리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서는 8P3을 바꾸면 되겠죠. 8P3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8부터 시작해서 연속한 3개 자연수의 곱이죠. 8 곱하기 7 곱하기 6. 그죠? 8 곱하기 7 곱하기 6. 그 다음 분모는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합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8C3에서 이 3이 의미하는 것이 8C3에서 3이 의미하는 것이 분자의 3개 숫자 곱했다. 동시에 분모도 3개 숫자 곱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에서 8C3을 팩토리얼만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부분이 8팩토리얼이죠.
8 빼기 3이 얼마죠? 8 빼기 3은 5죠. 그 다음에 여기 3이 그대로 와서 3팩토리얼. 그래서 5팩분의 3팩, 5팩 곱하기 3팩분의 8팩. 이것이 조합식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 세 번째 식을 보고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강의 시간에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를 배웠죠. 8개 물건을 배치를 하는데 그중에 같은 것이 5개, 3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들의 순서 배치하는 방법의 수가 바로 8팩 나누기 5팩 3팩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포인트. 83에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3개 숫자를 곱했다. 보면은 분모, 분자 모두 R개의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분자는 8부터 시작해서 3개. 그 다음 분모는 3부터 시작해서 3개. 이런 패턴으로 계산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1, 2, 3번 중에서 아무래도 2번을 가장 많이 쓰겠죠. 그럼 이제 조합의 구체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죠. 첫 번째, NC0이 NCN이랑 같으면서 1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조합식에서 NCR이 N팩 나누기 N-R팩, N-R팩 곱하기 R팩이죠. 그러면 NC0을 이 계산식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NC0은 일단 N팩에서 시작하겠죠. 그거 나누기 분모가 N-0팩토리얼, 즉 N팩토리얼. 그 다음에 0팩이죠. 0팩은 1로 정의 내렸습니다. 그거는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N팩분의 N팩이니까 약분돼서 1이겠죠. 1. 그 다음 NCN도 해보도록 하죠. NCN. 일단 N팩에서 시작하겠죠. N팩 나누기 N-N이니까 0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 N팩토리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얘도 N팩분의 N팩이 약분되고 0팩은 1이니까 결과값은 1이겠죠. 그냥 외우지 말고 왜 1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외우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NCR이 NC N-R이죠. 숫자로 예를 들어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OC, 죄송합니다. OC3하고 OC2를 한번 팩토리얼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OC3은 5팩토리얼 나누기 5 빼기 3, 2팩토리얼. 그 다음에 3 그대로서 3팩토리얼이죠. 그러면 OC는 뭐가 될까요? OC는 5팩토리얼 나누기 5 빼기 3팩토리얼. 그 다음에 2 그대로서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OC3하고 OC2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분자는 일단 똑같고요. 분모가 2팩, 3팩, 여기는 3팩, 2팩. 곱한 순서만 다르지 사실 같은 숫자죠.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래서 OC3하고 OC가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명 중에서 3명 고르는 거랑 5명 중에서 2명 제외하는 것이 똑같은 경우수다. 왜냐하면 5명 중에서 3명을 고를 때 2명이 자동으로 배제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같은 거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쓰냐? R값이 N에 더 가까울 때. 그죠? 예를 들면은 10시 7이 있겠죠. 정직한 학생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10에서 시작해서 7개니까 19, 8, 7 이렇게 해서 7개를 쓰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분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C7은 위의 성질을 이용해서 10C 10-7, 즉 10C3으로 바꿔놓고 계산하면은 써야 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간단히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래값이 n의 절반보다 클 때 사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면은 이 7이라는 것이 10의 절반보다 크죠. 어쨌든 R값이 n에 더 가까울 때 그런 때 이 성질 이용한다. 그럼 이제 세 번째, NCR은
n-1cr 플러스 n-1cr-1입니다. 이것도 숫자를 만들어 가면서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5명 중에서 3명 고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명 A, B, C, D, E 이렇게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대표 3명. 그래서 특정인 A를 기준해서 A가 포함되는 경우랑 A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A가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3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A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남은 자리가 2자리죠. A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 방법의 수가 몇 가지? 4C2가지다. 4C2가지 얼마죠?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약분해서 6가지다 하는 얘기죠. 6가지. 그럼 이제 A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해보도록 할게요. A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3명을 뽑는 거죠. 처음부터 배제하고 그러면은 남은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니까 4C3이 되겠죠. 4C3은 4C1하고 똑같죠. 4C1은 4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확인해 봅시다. 5C3이 얼마입니까? 5C3이 10가지. 4C2하고 4C3 더한 게 또 10가지. 그래서 등식을 정리해서 쓰면은 5C3은 4C2 플러스 4C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계산식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4C2하고 4C3이 있죠? 왼쪽에 있는 숫자가 하나 증가합니다. 하나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숫자 2하고 3이 있는데 이 2개 숫자 중에서 큰 것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 NCR 이것을 2가지 케이스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 한 명 배제해서 n-1명 중에서 R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특정인 A라고 했을 때 그 특정인 A를 배제하는 방법이고요. n-1시 R-1은 A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n-1명 중에서 R-1명을 선택하는 가짓수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맛보기 통해서 방금 배웠던 개념들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 6시 0 나오죠. 자, 6시 0은 6팩토리얼 나누기 600이 0, 6팩토리얼 곱하기 0팩이다. 6팩분의 6팩이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83. 83은 8에서 시작해서 3개,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분모는 3에서 시작해서 3개.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3 곱하기 2하고 6이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8, 7에 56이다. 56. 그 다음에 7C4가 있죠. 7C4. 7부터 시작해서 4개인데 7C4를 바로 하지 말고 7C3으로 한 번 더 바꿔서 해보도록 하죠. 7에서 시작해서 3개, 7 곱하기 6 곱하기 5. 분모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그래서 3, 2하고 6이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7, 5, 35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n에서 시작해서 2개죠. 그래서 n 곱하기 n-1 한 다음에 분모도 2개인데 그 2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2에서 시작해서 2개, 2 곱하기 1 되는 거고요. 너가 10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1이 20이라서 20은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5 곱하기 4입니다. 굳이 이것을 전개하고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변에 있는 상수를 두 숫자의 곱으로 표현하면은 좌변과 우변에 이 숫자들이 매칭이 되겠죠. 왼쪽에서 n이 더 크죠. 오른쪽에서는 5가 더 크죠. 그래서 n하고 5를 매칭시키면은 n 값은 5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괄호 2번. 5C3하고 5C2가 나왔죠. 어떻게 했었죠? 이 왼쪽에 있는 숫자를 하나 증가시켰다. 그래서 6이 됐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남은 숫자는 둘 중에 하나 큰 거 선택. 3하고 이 둘 중에서 누가 큽니까? 3이 더 크죠. 3이 더 크기 때문에 R값은 3이 되더라. 아시겠습니까? 예제 맛보기 3번. A, B, C, D 5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3개 선택한다라고 했죠. 선택을 해서 뭐 합니까? 순서상 만드는 거 아니죠. 특정한 위치에 배열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순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이죠.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5C3이라는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5C3은 5C2하고 똑같다. 5에서 시작해서 2개, 5 곱하기 4. 분모는 2에서 시작해서 2개, 2 곱하기 1. 그래서 10가지. 알겠죠? 이제 4번. 남자 10명, 여자 5명이 있습니다. 괄호 1번. 5명의 임원을 선출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전체 인원이 얼마입니까? 남자, 여자 다 해서 15명이죠. 15C5가 되겠네요. 15C5는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5개 됐죠? 이게 분자가 되는 것이고 분모는 5에서 시작해서 또 5개 5, 4, 3, 1 5, 4, 3, 1 이렇게 5개가 되는 겁니다. 약분은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괄호 2번. 남자 3명, 여자 2명 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2명의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남자는 10명 중에서 3명. 그래서 10C3, 10C3. 그 다음 여자 2명은 어디서 뽑죠? 5명 중에서 뽑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C2다, 5C2. 그래서 계산식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 것이고 5C는 그냥 10이죠.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5번. 본격적으로 도형이 나오죠. 원 위에 8개의 점이 있습니다. 원 위에 점들이 놓이면은 어떤 특징을 갖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 최대 2개가 그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이냐? 세 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 때 문자 배치는 신경 쓰지 않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라고 하나, 삼각형 CBA라고 하나, 삼각형 BCA라고 하나 다 동일한 삼각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을 만들 때는 문자들의 배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점이 총 몇 개 있다? 8개니까 8C3이 되겠죠. 계산식은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약분해서 8, 7, 56이다. 계산하면 되겠죠. 예제 6번. MP3이 120, NC4가 15 일 때 NC3 플러스 MP4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MP3은 N에서 시작해서 연속한 세 자연수의 곱입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너의 값이 누구랑 똑같다? 120하고 똑같다. 원칙은 3차 방정식 푸는 거죠. 근데 120이라는 숫자 세 연속한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120은 자,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표현할 수가 있죠. 6 곱하기 20이 120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쓰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입니다. 좌변도 연속한 세 자연수의 곱, 우변도 연속한 세 자연수 곱으로 표현이 됐는데 좌변과 우변의 가장 큰 숫자 표시합니다. 좌변은 n, 우변은 6이죠. 그래서 n이 6이다 라고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번째 조건에 한번 확인을 해보죠. 6C4가 15가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죠. 6C4는 6C2하고 똑같을 거고요.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그래서 3, 5, 15 되는 거 확인됐죠. 사실 조건이 두 개 필요 없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NC3 플러스 NP4죠. n이 6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6C3 플러스 그다음에 6P4 네, 짜잘한 계산만 남아있죠?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그 다음 6P4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은 앞에 거는 5, 4, 20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은 6, 5, 30 그 다음에 4, 3, 12 고로 360이죠. 20 더하기 360은 380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문제. 5번의 농구 대회에서 리그전을 치른 결과 총 140회의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팀의 총수 구하시오. 한 번 대회를 했을 때 경기를 할 때 몇 개의 팀이 경기하죠? 2개의 팀이 경기를 하겠죠. 홈팀하고 어웨이 팀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NC이다. NC. 한 번에 대회를 했을 때 NC이다. 근데 몇 번 했습니까? 대회를 5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5를 한 것이 누구랑 똑같냐면은 140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NC는 5분의 140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28이 되겠죠. 28. 그래서 NC는 n 곱하기 n-1 나누기 2팩토리얼 이고요. 는 28인데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87에 56이죠. 그래서 8 곱하기 7로 바로 쓰겠습니다. 그럼 왼쪽에서 큰 숫자가 n이고 오른쪽에서는 큰 숫자가 8이죠. 그래서 n하고 8을 매칭시키면 되니까 n값은 8이다. 총 8개의 팀이 참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8번. 서로 다른 색이 칠해진 10개의 공이 있죠. 이 주머니에서 5개의 공을 꺼낼 때 특정한 2가지의 색이 칠해진 공을 꺼내는 방법을 구하시오. 공을 A1, A2, A3, A4, 땡땡땡, A10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2공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A1하고 A2가 이미 꺼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1하고 A2가 꺼내진 상태에서 총 몇 개의 공을 꺼내는 거죠? 5개의 공을 꺼내는 거죠. A1하고 A2 포함해서. 그러면 빈자리가 몇 자리 있다? 3자리가 있겠죠. 위에서 남은 공이 몇 개가 있죠? 10개에서 2개 이미 소비했으니까 8개가 남아있겠죠. 8개. 그러면 남은 8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하면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8C3이다. 8C3.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약분해서 56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9번.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쓰여진 6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짝수가 쓰여져 있는 카드를 적어도 한 장 뽑는 경우의 수는
적어도라는 말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적어도. 자, 그러면 두 장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짝수 한 개, 홀수 한 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짝수만 두 장 뽑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원칙은 너 1번, 그 다음에 너 2번으로 번호 매긴 다음에 1번의 가지수, 그 다음에 2번의 가지수 따로 구한 다음 더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방금 1번과 2번 말고 다른 상황이 하나 더 있죠. 전체 경우 중에서. 전체 경우 중에서 아직 쓰지 않은 게 뭡니까? 그죠? 홀수 2개 뽑는 경우. 홀수 2개. 그래서 1번과 2번을 따로 구해가지고 더할 수도 있지만 전체 경우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3번을 빼도 1번과 2번의 합계가 자동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낫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전체 경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총 6개가 있죠. 이 중에서 2장을 뽑는 거니까 6시 2가 되겠네요. 그죠? 뽑아서 자연수 만드는 거 아니죠. 그냥 뽑는 거죠. 그래서 6시 2가지. 얼마입니까? 15가지가 됩니다. 15가지. 그럼 이제 두 번째. 홀수 2개를 뽑는 경우수 구하면 됩니다. 홀수는 1하고 3하고 5죠. 자, 이 3개 중에서 2개의 홀수를 뽑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는 3시 2에서 3가지가 되겠죠. 고로 총 경우의 수는 15-3이다. 고로 12가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상황에 대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사건. 나머지 사건. 전체 경우의 수에서 6건의 경우수 빼자. 그럼 나머지가 다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0번. 남자 6명, 여자 6명의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를 적어도 1명씩 뽑는 방법에서 구하시오.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적어도라는 상황의 반대 상황을 빼는 것이 더 빠르겠죠. 반대 상황은 뭘까요? 반대 상황이라 하면 남자만 뽑거나 아니면 여자만 뽑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남자, 여자 다 해서 12명이니까 12명에서 4명 뽑는 가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12C4를 먼저 계산하면은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이렇게 되고요. 분모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가 되겠죠. 약분할 거 약분해서 미리 계산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45 곱하기 11 해가지고 494.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6명. 남자 6명 중에서 4명을 다 뽑는 경우죠. 그래서 6C4. 이게 남자만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만 뽑는 경우의 수. 마찬가지로 역시 6C4가 되겠죠. 6C4. 6C4는 6C2죠. 6C2는 얼마? 15. 그래서 15 더하기 15니까 30. 그리고 최종 계산식은 494-30이다. 고로 464가 됩니다. 464. 다음 문제 11번.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특정한 2명이 모두 포함이 되고 또 그들끼리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에서 구하시오. 상황이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정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죠. 8명이니까 A1, A2, A3, 땡땡땡, A8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2명을 뽑습니다. A1하고 A2가 미리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1하고 A2. 그러면
8명 중에서 남은 6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됩니까? 남은 빈자리 2자리. 4명 뽑는다고 했으니까 빈자리가 2자리죠. 6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6시2다. 6시2. 고로 15가지. 일단은 15가지. 그 다음에 이들의 순서 배치를 계산해야 되죠. A1하고 A2가 서로 이웃한다라고 했고요. 나머지 2사람, 네모하고 그냥 세모라고 합시다. A1하고 A2를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총 3사람이 있는 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3명의 순서 배치하는 방법을 쓰니까 3팩토리얼 가지. 그런데 A1하고 A2가 서로 여기 앉네 저기 앉네 하면서 싸우겠죠. 그 방법이 2팩토리얼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6가지 곱하기 2가지니까 12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이 일어난 다음에 2번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 때문에 이것은 경우의 고배 법칙 적용해서 15 곱하기 12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산값은 180. 아시겠죠? 네, 15번.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3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원 위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은 이 5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그러면 직선을 만들 때 2점의 순서 고려합니까? 직선 AB하고 직선 BA가 다른 건가요? 아니죠. 같은 거죠. 직선 AB하고 직선 BA는 같은 거다. 그 때문에 너네 한 묶음으로 처리하겠죠.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의 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OCE. 그래서 OCE는 10가지. 다음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의 대각선의 총수가 얼마이냐? 육각형이니까 점이 총 6개가 있죠. 6개 점 중에서 2점을 골라서 선분을 이으면 어떤 거는 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대각선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점 2개를 고르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62가지가 될 겁니다. 이 62가지에는 변의 개수, 그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 다 포함이 돼 있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대각선이기 때문에 62에서 변의 개수 빼면 됩니다. 변의 개수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정육각형이라고 했으니까 6개가 됩니다. 6개. 그러면 계산식은 6C는 15, 그 다음에 빼기 6을 했으니까 9가지. 대각선의 개수가 총 9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9개의 점이 놓여 있습니다. 이 점 중에서 3개 선택해서 뭐한다?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삼각형. 삼각형을 만들 때 문자들의 배치 신경 쓰지 않죠. ABC로 쓰나 뭐 BAC로 쓰나 다 같은 삼각형입니다. 그죠? 순서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뭐다? 조합이다. 근데 전체 점의 개수가 9개이기 때문에 93을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93. 근데 어떤 점들은 3개 골랐을 때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게 있죠. 일직선 위에 3개가 있을 때 이 3개를 고르면은 삼각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3에서 삼각형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식은 3C3인데 그런 게 몇 개 있냐? 세로 방향으로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또 3개가 있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대각선 방향으로 또 있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그래서 대각선 2개가 또 추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총 8개 만들어지지 않는 방법이 8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곱하기 8. 그럼 이제 계산식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다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약분할 거 약분하면은 3분의 9가 3이 될 거고요. 2분의 8이 4가 될 거고요. 12 곱하기 7이 얼마죠? 84.
그래서 84 빼기 8이니까 76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난다라고 합니다.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몇 개인가? 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 변 하나, 오른쪽 변 하나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또 2개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거 보면은 교점이 총 4개가 생기죠. 이 4개의 점이 평행사변형의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가로 방향. 자, 하나, 둘, 셋, 넷, 5.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개 중에서 또 2개를 골라야 되죠. 그래서 평사를 만드는 방법은 5c 곱하기 4c이다. 5c가 얼마죠? 10이죠. 4c가 6이죠. 고로 총 60가지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력 굳히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력 굳히기 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한번 풀어보고 하세요. 알겠죠? 위에 있는 그 예제들은 뭐 같이 설명 들으면서 해도 되는데요. 실력 굳히기는 반드시 미리 풀어봐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일단 정의대로 그대로 풀었으면 됩니다. np는 n 곱하기 n-1이죠. 플러스 6 곱하기 nc는 n 곱하기 n-1 나누기 2팩이 됩니다. 일단 우변은 12 곱하기 n-1에서 시작해서 3개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양변에 공통으로 무엇이 곱해져 있습니까? n-1이 곱해져 있죠. n-1. 그래서 n-1은 자연수기 때문에, 왜냐하면 n-1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만약에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양변을 n-1로 나누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n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약분할 거 약분하면은 3팩분의 12가 일단 2가 될 거고요. 2팩분의 6은 또 3이 될 거고요. 좌변 정리해서 쓰면은 n 플러스 그 다음에 3 곱하기 n이죠. 3n. 그래서 좌변은 4n이겠네요. 4n. 그 다음 우변은 2 곱하기 n-2 곱하기 n-3. 2 곱하기 n-2 곱하기 n-3. 좌변이 4n이니까 일단 2 나누고 시작할 수 있죠. 그러면 2n은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6은 제로가 됩니다. 늘 하던 대로 인수분해하면은 n-1 곱하기 n-6이 되겠죠. 그러면 n값은 1 또는 6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n-1c 3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n-1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죠? n-1이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 자체는 뭐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방금 나온 2개의 해 중에서 1은 삭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6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17번. 이런 도형을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7개 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원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일직선 위에 있는 4점이 보이죠. 그래서 좀 더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선분의 개수. 선분은 어떤 2점을 골라도 무조건 선분이 됩니다. 그리고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한 것이 다르게 되니까. 그래서 선분은 간단합니다. 전체 개수가 7개니까 72가지다. 72가지. 계산해 보면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 해서
21가지다 라고 하는 거죠. 21가지. 오케이. 그럼 이제 직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선분과 직선은 다르죠. 선분은 점에서 점으로 딱 끝나는데 직선은 그 두 점을 지나는 무한대의 선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 자체는 7C2에서 시작한다. 7C2.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네 점을 각각 A, B, C, D라고 했을 때 직선 AB하고 직선 AC, 직선 AD 그리고 직선 BC, 직선 BD, 그 다음에 직선 CD가 전부 다 같은 직선이죠. 그냥 한번 나열해서 써보겠습니다. 직선 AB 이퀄 직선 AC 그 다음에 직선 AD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 BC 그 다음에 직선 BD 그죠? 그 다음에 직선 CD가 전부 다 같은 걸로 취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7C2가지에는 얘네들이 마치 다른 것처럼 카운팅이 돼 있죠. 그래서 7C2에서 중복된 것을 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몇 개를 빼야 됩니까? 4개 중에서 2점을 고르는 가지수를 빼야겠죠, 일단은. 근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밑에서 만들어진 직선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더해서 카운팅을 마무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계산. 7C2가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 21가지. 그 다음에 4C는 6가지죠. 그래서 21가지 마이너스 5가지니까 16가지다. 16가지. 알겠습니까? 이 빼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반직선. 반직선은 사실 순열 내용이고 조합 내용은 아닌데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반직선은 한 점에서 출발해서 어떤 점을 지나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선이죠.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BA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열이다, 순열. 그래서 일단 시작은 7P2로 시작합니다. 7P2. 근데 반직선 중에서 중복이 되는 게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4개를 A, B, C, D라고 했을 때 반직선 A, B하고 반직선 A, C하고 반직선 A, D가 같습니다. 시작이 같으면서 지나는 점, 방향이 같으면은, 그죠? 시작과 방향이 같으면 전부 다 같은 반직선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하나로 처리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B로 시작하는 것도 B에서 C로 가는 것,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것이 같습니다. C에서 D로 가는 것은 한 개밖에 없죠. 걔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 중복되는 게 몇 개가 있냐. 이 3개를 하나로 처리해야 되니까 몇 개가 빠지게 됩니까? 3개였던 것이 1개가 되니까 2개가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 BC하고 BD가 같은 거죠. 얘네를 반직선 BC로 통일을 해야 되니까 2개가 1개가 됨으로 해서 1개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3개가 빠진다. 그런데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똑같은 개수로 중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이 되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래서 7P2 하면 7, 6에 42. 그 다음에 3이 6이니까 빼기 6 해서 36개다. 36개. 아시겠죠? 그럼 이제 삼각형 한번 세보죠. 7개 점 중에서 3개를 골라야 합니다. 7C3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직선 위에 있는 3점은 3개 골라봤자 삼각형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수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가지냐? 밑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 고르면 삼각형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빼기 4C3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뭐 더하거나 그럴 거 없습니다. 자, 7C3 하면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팩토리얼. 그래서 3팩분의 6이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4C3은 4가지다.
고로 7, 5, 35 빼기 4에서 31가지, 31가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각형. 사각형이니까 일단은 4개의 점을 고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순서가 고려되지 않으니까 7C4다. 7C4. 그 다음에 사각형이 성립하지 않는 것들을 빼야겠죠. 일단 이렇게 4개 점 중에서 4개 고른 것은 사각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C4가 되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어떤 것도 사각형이 되지 않냐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4개 고르면 사각형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 4개 중에서 3개 고르고 위에 있는 1개, 2개, 3개 중에서 1개 골라서 점들을 이으면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제외시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7C4는 7C3으로 계산해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그 다음에 3팩토리얼 약분해서 7, 5, 35 그 다음에 4C4가 한 가지 그 다음에 4C3 곱하기 3C1은 4 곱하기 3이니까 1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5 빼기 13을 하면 된다. 그로 최종 결과물은 22. 이것 좀 어렵죠? 다음 18번. 오른쪽 그림은 9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 도형의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가 구하시오. 일단은 직사각형 전체를 구하셔야 합니다. 직사각형 전체. 정사각형이 되는 말든 상관하지 말고 일단 전체를 먼저 구해보면은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세로로 놓인 직선이 지금 현재 4개 있죠. 가로로도 4개가 놓여져 있죠. 4개씩이 놓여져 있는데 4개 중에서 2개 선택합니다. 2개. 4개 중에서 2개 선택을 하고 2개 선택하고 또 가로로 놓인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된다면 여기서 닫힌 구조가 딱 만들어지죠. 꼭지점 4개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4개, 세로 4개 중에서 각각 2개씩 고르는 방법의 수가 4C 곱하기 4C2가 되겠네요. 일단 전체 경수는 66에 36. 66에 36 되죠. 그 다음 여기서 정사각형의 개수 빼겠습니다.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개수는 사이즈별로 케이스 분류해서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1 곱하기 1 사이즈가 몇 개 있을까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가 있죠. 9개. 그 다음 두 번째 2 곱하기 2 사이즈 구해야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1개가 있죠. 한 칸 오른쪽 가서 이렇게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얘네가 한 칸씩 내려와서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2 곱하기 2 사이즈는 총 4개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4개. 그 다음에 세 번째 3 곱하기 3 사이즈 정사각형도 있죠. 3 곱하기 3 사이즈는 몇 개 있습니까? 딱 봐도 1개 있죠? 그래서 1개다. 1개. 자, 계산식 정리해서 쓰면은 전체 개수 36개에서 9 플러스 4 플러스 1을 빼면 된다. 알겠죠? 자, 36 마이너스 얼마니까? 14. 고로 22개. 22개. 아시겠습니까? 자, 19번.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의 구도가 있습니다. 이 5켤레의 구도를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서 써볼게요. A, A', B, B', C, C', D, D', E, E'. 이렇게 해서 5켤레가 있겠죠. A하고 A' 한 짝입니다. 그 다음에 B, B' 이런 식으로 다 짝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4개의 구도를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4켤레가 아니고 4개입니다. 낱개로 4개. 이때
짝이 맞는 구도가 한 켤레만 있게 되는 경우의 수 구하죠. 예를 들어 하나만 써보면 A'I' 이렇게 짝이 하나 맞고요. 나머지 것들은 짝이 맞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B가 나오고 D'이 나오고 이런 식이죠. C하고 C'이 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켤레가 맞는 게 한 쌍만 있어야 돼서.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짝이 맞는 한 쌍을 고르는 거죠. 그 켤레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켤레가 5켤레가 있죠. 5켤레 중에서 한 켤레를 골라야 됩니다. 그 방법에서가 옷이 1가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옷이 1가지 중에 A하고 A'이 골라져 있다라고 가정하죠. 그럼 나머지 2개는 짝이 맞지 않는 것을 골라야 되는데, 자, 낱개로 봤을 때 몇 개죠? 낱개로 봤을 때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1가지 이렇게 해서 한 가지를 고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B가 골라져 있다라고 치면은 짝이 맞는 게 이거 말고는 이제 없어야 되므로 B'이 그 다음에 옷은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그래서 61가지다. 61가지. 그래서 계산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계산해보죠. 5 곱하기 8 곱하기 6가지. 40 곱하기 6이니까 240가지죠. 그래서 간단히 마무리가 된다. 얼핏 봤을 때 복잡한 문제지만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제 20번째. 1부터 9까지 9개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 자연수 9개 중에서 3개 골라가지고 뭐한다? 자연수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일렬로 나열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죠. 세 자리 자연수. 그래서 각 자리 숫자의 곱이 8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 이 8의 배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들을 세부적으로 카운팅 해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곱이 8의 배수가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짝수가 오겠죠. 그래서 짝수가 1개 오고 나머지 2개가 홀수가 되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해서 8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 하나의 짝수는 반드시 8의 배수가 돼야겠죠.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8의 배수는 1개밖에 없죠. 그래서 8 한 가지, 8이 무조건 와야 되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의 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홀수는 자 1, 3, 5, 7, 9 5개가 있죠?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몇 가지냐? 옷이 2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골라가지고 뭐하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죠. 골라 놓은 것들의 순서 배치도 생각해야 되니까 곱하기 3팩입니다. 곱하기 3팩 10 곱하기 6이어서 60가지 60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이번엔 짝수가 2번 나오고 홀수가 1번 나오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짝수가 뭐가 있습니까? 짝수가 2, 4, 6, 8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죠. 곱해서 8의 배수가 되려면 그 짝수 2개 고르는 경우 한번 직접 써보기로 합시다. 2하고 4 가능하죠? 2, 4, 8, 8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2, 6 고르는 거 가능할까요? 2, 6 가능합니까? 안 되죠. 2, 6, 10이라서 8의 배수가 되지 않죠. 이거는 삭제. 그냥 아예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2, 8 됩니까? 예, 당연히 되죠. 2, 8. 그 다음에 이제 4가 포함된 거 해봅시다. 4, 6 됩니까? 4 곱하기 6 이미 24, 8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 다음에 4, 8, 30이 됩니까? 네,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 8 되나요? 6, 8. 8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곱했을 때 8의 배수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짝수 2개 고르는 경우의 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홀수 하나만 고르면 되죠. 홀수는 1, 3, 5 치고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기 때문에 옷이 1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은 자, 짝수 2개 고르는 가지수가 5가지. 그 다음에 홀수 1가지 고르는 경우가 또 5가지. 그래서 25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세 번째, 짝수만 3개 고르는 것도 가능하죠. 그럼 짝수가 2, 4, 6, 8 이렇게 해서 4개가 있고 그 중에서 3개 고르는 거네요. 4시 3가지. 그 다음에 이들의 순서를 배치해야 되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됐죠?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보면은 일단 두 번째도 순서 배치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3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최종 계산식 써보면은 첫 번째 경우에서 60가지, 두 번째 경우에서 150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에서 4, 6에 24가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210 플러스 24니까 234가지. 이해하시겠나요? 여기까지 해서 조합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배운 부분 반드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복의 응용, 그러니까 조짝이랑 중복조합 배우게 될 예정이니까 반드시 오늘 배운 부분 복습하고 다음 강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